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계적인 음료수 회사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펩시가 세계의 모든 회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세계의 패권을 다루던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 말 사회주의 진영의 심장부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무역 박람회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양대 슈퍼파워인 미국과 소련이 화해의 제스처로 상대국에서 무역 박람회를 열기로 한 것이었죠. 당시 미국은 소련 국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엄청난 혜택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죠. 예술, 자동차, TV, 패션 등 총 45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이 준비한 자본주의의 결과물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6주 만에 무려 300만 명이란 소련 시민들이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개막식 당일엔 예상과는 달리 급격하게 상황이 싸늘해졌는데 이유는 바로 닉슨 부통령과 소련의 지도자인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다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에서 언성을 높이며 뜨거운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 간의 가시도친 논쟁은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갔습니다. 이후 부엌 논쟁이라 불리는 이 역사적인 논쟁이 끝난 후 닉슨은 서기장에게 달콤한 음료 한 잔을 권했고 한층 열받아 있던 후르쇼프는 이 음료를 마시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이 음료에 대해 이야기했죠. 닉슨이 권한 이 음료는 바로 펩시콜라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다 계획된 것으로 당시 펩시콜라의 국제부서 책임자였던 도널드 켄달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닉슨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천부적인 세일즈맨으로서 펩시의 영업사원에서부터 시작해 국제부서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간 켄달은 미국 내의 콜라 인지도에서 펩시가 코카콜라에 못 미치자 세계적으로 펩시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러던 그에게 이 박람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 소련의 지도자가 마시는 펩시콜라의 사진은 각국으로 퍼져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펩시를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공으로 로버트 켄달은 이후 1963년 4년 만에 펩시의 회장 자리에 추대되기도 했죠. 뭐 아무튼 몇 년 후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에 펩시콜라가 대중화되자 소련은 펩시콜라를 자기들 나라에 들여오는 계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펩시 역시 코카콜라의 아성을 넘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계약은 매우 중요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화폐 루블화는 외화로 교환할 수 없으며 국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펩시콜라를 수입하고 싶어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펩시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게 됐죠. 바로 펩시콜라를 당시 소련 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스톨리치나야 보드카와 물물 교환을 한 것이었습니다. 펩시는 미국에서 스톨리치나야 보드카를 독점적으로 수입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소련에서 생산 판매되는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소비재로 등극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련과 펩시콜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죠. 루블화는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쓸모가 없었고 스톨리치나야 보드카의 물물 교환은 이전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 올라가버린 펩시의 금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이번엔 소련이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던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냉전 시대에 막대하게 쏟아진 군사 예산 덕분에 생긴 과도한 군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대량의 펩시콜라를 수입하는 대가로 한때 소련 해군에서 사용된 잠수함 17척,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심지어 새 민간 유조선 10대를 펩시에 넘겨주는데 동의했죠. 아무튼 이렇게 엽기적이고 역사적인 계약으로 인해 펩시는 잠시나마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해군 전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협정에 따라 또다시 펩시가 소련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한 지 2년이 채 못 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해버린 겁니다. 소련 붕괴와 동시에 펩시의 독점 계약도 끝이 나버리게 됐죠. 결국 펩시가 모든 회사의 활동을 자산 회수에 돌리며 주춤해지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노리던 코카콜라가 정통으로 파고들어 펩시의 인기는 소련, 아니 이제 러시아에서는 사그라들게 되며 결국 또다시 2인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